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수십억 원을 속여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꾼이라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라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조용히 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제 며느리를 신고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2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에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우리 아들 기태와 며느리 태희,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 진주가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태는 정말 효자예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큰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이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남을 의심하는 법을 몰라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기태가 태희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랐어요. 제게 인사할 때도 깍듯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태희의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태가 좋은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태희는 정말 알뜰했어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예쁘게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님, 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태 오빠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태희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제가 아플 때면 달려와서 간병해주고, 명절 때도 음식 준비를 열심히 도와주고, 진주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님, 진주가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요. 저는 태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가끔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기태에게는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자주 말했어요. 진주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7살이 된 지금도 할머니만 보면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겨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주름진 얼굴을 만지면서 할머니 예뻐라고 말할 때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주말마다 기태네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진주와 놀아주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변화가 시작된 것은 작년 봄이었어요. 태희가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태가 승진 선물로 사준 건가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가방이 생기더라고요. 태희야, 요즘 가방이 많이 늘었네? 아, 어머님. 제가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미지가 중요해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품 가방만이 아니었어요. 옷도 신발도 심지어 화장품까지 태희는 점점 더 화려해졌어요. 예전의 소박한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기태야, 태희가 온라인 사업한다던데
잘 되나 보네? 네, 엄마. 태희가 머리가 좋아서 잘하고 있어요. 기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사업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나요? 더 이상한 건 태희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차도 끓여주고 했는데 점점 피곤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기태가 잠든 후에 몰래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진주가 열이 나서 갔는데 태희가 없더라고요. 기태야, 태희는 어디 갔니? 아, 급한 일이 생겨서 곧 올 거예요. 기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기태는 아내를 너무 신뢰했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태희의 돈 자랑이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가더라고요. 이거 얼마짜리야? 200만 원 정도. 별거 아니에요. 200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태 월급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작 집안 살림은 늘 쪼들렸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기태에게 자주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도 통장이 빨간불이야. 당신 보너스 나오면 알았어, 걱정 마. 기태는 아내 말을 듣고 부지런히 부업까지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저는 안쓰러웠어요. 기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괜찮아요, 엄마. 가족을 위한 거예요. 착한 우리 아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기태가 버는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태희의 변화는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주를 정말 예뻐했는데 점점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진주야, 엄마 바쁘니까 할머니랑 놀아. 태희야, 아이가.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전화가. 그리고 또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차갑고 명령하는 투조로 한 번은 우연히 들었어요. 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이번에는 금액이 크니까 실수하면 안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희가 그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몇 달이 더 지났어요. 태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태희야, 이분들은 누구니? 아, 어머님,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곧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진주를 보는 시선도 그랬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태희는 점점 더 자주 짜증을 냈어요. 특히 기태에게 당신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미안해, 태희야.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기태가 얼마나 착실한 아이인데. 태희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기태가 얼마나.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태희가 저를 말려들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진주도 변했어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전화 받을 때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래? 진주가 착하네.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겨우 7살인데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태희가 급한 일로 나간다고 하면서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저는 진주를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목말라. 알았어 진주야. 물 떠다 줄게. 부엌에 가는데 진주가 침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달려가 보니 진주가 태희의 옷장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가방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휴대폰이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모두 새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통장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명의의 통장들이 수십 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낡은 수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수원 할머니 5천만 원 완료. 대구 할아버지 8천만 원 아들 역할 성공. 강남 과부 10억 처리 완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목록이 나왔어요. 모두 노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우리 태희가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태희가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악질 사기꾼. 할머니, 왜 울어요? 진주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주야, 할머니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희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진주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어머님, 진주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태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평상시처럼 웃으며 진주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진주, 할머니랑 뭐 했어? 엄마, 할머니가 울었어. 태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TV 보다가.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수첩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백 명의 노인들, 수십억 원의 피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태를 불러냈어요. 기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니? 온라인 쇼핑몰이요. 왜요? 정말? 확실해? 기태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태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 뭐가 이상해요? 태희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요. 기태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태야, 혹시 태희가 밤에 나가는 거 알고 있니? 일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죠. 엄마, 왜 그러세요? 태희에게 무슨 불만이라도. 불만이 아니야, 걱정이 되어서. 하지만 기태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의심하는 저를 탓했어요. 엄마, 태희는 정말 좋은 아내예요. 저를 사랑하고 진주를 아끼고 왜 의심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벌려놓을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태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태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번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내 할머니, 손자 기태예요. 사고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보험 처리하려면 급한 돈이 필요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태희가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112입니다.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 관련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며느리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집에 증거가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희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있어요. 경찰은 그 검은 가방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기태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경찰이 왜 여기에? 기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희의 방에서 나오는 경찰들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부인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태야. 왜요? 왜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기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가족을 배신한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태희가 돌아왔어요. 평상시처럼 밝은 표정으로 현관을 열었는데 경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이태희 씨죠?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수십 개의 휴대폰, 수백 개의 통장, 그리고 그 끔찍한 수첩. 태희는 수갑을 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믿었던 사람이, 태희야,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태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기태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진주는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경찰에게 끌려가고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진주를 안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태희가 경찰차에 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날 밤부터 우리 집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큰 사기 사건이었거든요.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단 검거 피해자 수백 명.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서 저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우리 태희가 정말 그런 일을, 기태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살아야 해요? 기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기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며칠 후 태희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태희 씨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구치소로 갔어요. 태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그냥 범죄자였어요. 어머님, 태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를 그렇게 믿었으면서, 태희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태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피해자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냥 전화로 연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점점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되었고, 저는 태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수첩에 적힌 숫자들, 수백 명의 피해자들. 태희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머님은 모르세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진주와 기태 오빠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협박을 당했다는 태희의 말. 하지만 그 수첩의 필체는 분명 태희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들. 태희야, 정말 그런 거니?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네,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태희의 눈에는 여전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태희가 정말 피해자일까?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태가 진주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기태야, 무슨 일이야? 엄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희 명의로 된 대출이 제 보증으로. 뭐라고? 5억이에요, 엄마. 5억 어떻게 갚아야 해요? 태희는 기태 모르게 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거액을 빌렸던 거예요. 사기로 번 돈으로도 모자라서 엄마,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아요. 기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내의 범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기태야, 괜찮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저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70이 넘은 늙은 할머니가 다음 날 저는 태희의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수원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75살,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누구세요? 저는 그 사기꾼의 시어머니입니다. 박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저는 박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져야겠지만 며느리까지는.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피해가 얼마나 되세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5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5천만 원. 박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할머니, 제가 갚아드릴게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먹었어요. 비록 제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분이라도. 그 후로 저는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노인분들이었어요. 생계비를 잃으신 분, 병원비를 잃으신 분, 손자 교육비를 잃으신 분. 한 분은 태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손자 기영이에요. 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닮았던지 정말 기영이 목소리 같았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태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지. 몇 주가 지나고 태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기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본 태희는 또 달랐어요.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조직의 상부에서 그만두면 가족을 해친다고. 태희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수첩을 보면 검사가 그 수첩을 들어보였을 때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필체 감정 결과 피고인의 글씨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태희가 저를 째려봤어요. 마치 제가 모든 걸 망쳤다는 듯이. 재판이 끝나고 기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태희가 15년형을 받았어요. 엄마, 그래.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기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어요. 기태야,
우리는 이제 앞을 봐야 해. 진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우리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기태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어요. 엄마,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아야지. 빚을 갚으려면. 우리는 기태네 아파트를 팔고 제 집으로 이사했어요. 좁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어요. 진주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진주야, 엄마는 잘못을 해서 멀리 가 있어. 언제까지요? 오래, 아주 오래. 진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잘 이해했어요. 어느 날 진주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기태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간호사예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걱정됐어요. 또 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기태야,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야 해. 네, 엄마. 저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새로운 며느리 후보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선량해 보였어요. 어머님, 진주를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으니까. 몇 달 후 기태가 재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할 이유도 화려할 여력도 없었으니까. 새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주를 친딸처럼 아꼈고 저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했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고맙다, 얘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렵지만 정직하게. 그러던 어느 날 태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님께. 편지를 열어보니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신고한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뉘우침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진주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해요. 기태에게 편지를 보여주니 기태도 고민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주자. 그래도 진주 엄마니까. 우리는 진주의 학교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진주의 모습이 담긴. 몇 달 후 태희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진주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그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기태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새 며느리는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주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진주가 물어봐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주야, 할머니가 안 그랬으면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었을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잘한 거네요? 그래, 할머니가 잘한 거야. 하지만 정말 잘한 걸까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닐까? 그럴 때마다 박순자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봐요. 이금순 어머님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 편지를 읽으면 위로가 돼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어제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캠페인을 봤어요. 노인분들이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를 조심하세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태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진주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를 감옥에 보낸 할머니를. 하지만 저는 진주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진주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바로잡아줘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지금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끔 기태가 말해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왜요? 양심이 견디지 못했을 거야. 매일 밤 그 피해자분들 생각에 잠 못 이뤘을 거야. 그래요. 저는 제 양심을 따랐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태희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몇 년 더 있어야 해요. 나올 때쯤이면 진주는 고등학생이 될 거예요. 그때 태희가 진짜로 변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주가 올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제 진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착한 어린이 상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상 받았어요. 참, 우리 진주 참 착하구나. 꿀이 해란 덕에 진주. 저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은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아픈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노인분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리 친근한 목소리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주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주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하지만 행복해요. 태희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도 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분들께 당부드려요.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지만 의심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 조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세요. 사기꾼들이 틈탈 수 없도록.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늦기 전에.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진주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진주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줄 거예요. 소소한 행복이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